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학생 때, 그다음에 교수 시절, 그리고 회사를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의 오리진은 뭐였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좀 말씀드려볼까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뭐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87년으로 따지면 뭐 거의 지금 얼마 된 거예요? 한 37년쯤 된 건데, 그동안에 이제 개인적인 관심의 주제들은 뭐였었는지, 그리고 그거로부터 상용도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건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가게 한 어떤 패러다임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체계적으로 하고 싶지만 제가 그 정도가 안 돼서 중구난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80년대, 90년대부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분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공부했었던 부분들을 써놨는데요. 뭐 이광 교수님 오셨으니까 쉬운 용어로 작성했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있는 대로 썼다는 거 두서없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80년대, 90년대, 그다음에 뭐 90년대, 2000년대를 이렇게 오면서 주로 이제 펑셔널 랭귀지나 시멘틱스, 람다 칼큘러스, 파이 칼큘러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특히 90년대, 2000년대에는 매스메리컬 로직이나 뭐 그 수학 기초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이제 뭐 많은 non standard logic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고, 모델 체킹이나 theorem proving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2000년대에서부터는 여기 이제 이광훈 교수님이나 도경구 교수님하고 같이 우리가 그 공부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어널리시스 기술들을 이제 시큐리티 어널리시스나 이런 데 접목하는 이런 데 관심을 많이 뒀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회사를 하면서는 이제 시큐리티 어널리시스 툴이나 테스트 케이스 제너레이션 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지나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따지고 보면 뭐 중구난방으로 공부한 것 같기는 한데, 뭐 기초 이론부터 어떤 여러 가지 방법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상용 도구로 상용화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어찌 보면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어떤 방향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러한 기초 이론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명확하게 시스테믹하게 이렇게 잘 이해된 것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그런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그랬지 않았나. 어쩌면 지금 이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아주 깔끔하고 간결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도 사실 많이 있고요. 그래서 빨리 배우고 바로 뭐 애플리케이션에 다가갈 수 있고 뭐 이런 환경이 지금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도 사실 되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상용 도구로 뭐 정적 분석기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케이스 제너레이션 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됐고, 이것들을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정적 분석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모아가지고 사실은 만들게 됐고요. 그다음에 좀 특별하다고 하면 뭐 그래프DB라고 하는 걸 이제 활용해가지고 쿼리 기반 분석 엔진 같은 것들을
같이 이제 활용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동쪽 테스팅 부분은 이제 단위 테스트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시뮬 익스큐션이나 뭐 SMT 서버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구현을 했다는 거가 이제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과정들은 생각해 보면 개발 언어들은 뭐 주로 캐물이나 F#, 스칼라나 하이스케일 같은 이제 그런 펑셔널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저거는 이제 우리가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랭귀지 프로세싱이기 때문에 랭귀지 프로세싱에 적합한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프로그래밍 언어의 여러 기술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사실은 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했던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실제 분석이나 검증하는 엔진 이외의 다른 시스템들은 다른 이제 일반적인 자바나 뭐 C샵이나 뭐 이런 언어들을 많이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뭐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하는 개발자를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시스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바나 C샵을 주로 이용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진을 만드는 방법론은 뭐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뭐 요약 해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컴플렉 실행이나 뭐 바이너리 분석 뭐 이런 것까지도 뭐 사실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때려 넣어서 만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우리가 이제 제품으로 만들려니까 이게 상용화 수준으로 가는 엔지니어링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백엔드 시스템이나 프론트엔드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도 사실 필요하죠.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들여다보면 크게 보면 뭐 이렇게 백엔드, 프론트엔드, 그다음에 엔진 뭐 이렇게 세 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일의 양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진을 만드는 사람이 한 10명 있다 그러면 백엔드 만드는 사람 20명, 30명 필요하고요. 뭐 UI, UX 만드는 사람 한 20명, 30명 필요합니다. 또 엔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기술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LLVM 엔지니어링 하는 것들도 많이 필요하고 뭐 SMT 사이버도 엄청 우리가 엔지니어링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그래도 좀 크게 내세울 만한 성과로 보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유닛 테스트라고 하는 단위 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자동화하는 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단위 테스트 같은 것들은 엄청난 수작업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 하나를 테스트하려고 하면 이 함수를 호출하는 이제 드라이버라고 하는 펑션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상 함수가 호출하는 어떤 이제 다른 펑션들을 스톱 펑션의 형태로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트 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그 대상 함수를 호출할 때 입력값들을 넣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입력값들을 넣어봐야 되느냐 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거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드라이버 코드도 자동으로 만들고 싶고, 스톱 코드도 자동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수작업으로 하면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는 위로 올라가면 얼마나 높은 커버리지를 보일 수 있냐, 어떤 테스트 케이스가 주어졌을 때 그 테스트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 실행 경로를 다 커버할 수 있냐 하는 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저 오른쪽으로 가면 이거를 매일매일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자동화 단위 테스트가 얼마나 자동화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사실은 저기 있는 별표로 가는 게 목표죠.
근데 그거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작업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저희는 이걸 자동으로 하고 싶은 거죠. 버튼만 누르면 바로 저기 도달해가지고 테스트 케이스 필요한 것도 다 만들어지고 드라이버 코드 스톱 펑션도 다 자동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커버리지도 100% 모든 실행 경로가 다 커버됐다. 그걸 확인하는. 물론 이것만으로 그 대상 함수가 완벽하게 검증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단위 테스트는 우리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목표인데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플로우 차트에서 실행 경로가 3개 있는데 이 3개의 실행 경로를 다 지나가는 테스트 케이스는 뭘까? 이걸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심벌 익스큐션, 컴플렉 익스큐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각각의 패스가 어떤 조건일 때 이 패스로 지나가더라라고 하는 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SMT 서버로 방정식 풀어가지고 그 나온 결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컴플렉션이나 SMT 서버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데 저희는 소스 코드 대상으로 심벌 익스큐션을 하는 게 아니고 LLVM 기반으로 LLVM 코드에 대해서 익스큐션을 하는 그런 기반으로 만들었고 여러 가지 이제 엔지니어링들을 해가지고 최적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찌 보면 프로그래밍 한 결과를 검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유닛 테스팅을 자동화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개발을 했는데 이건 사실 되게 오래된 얘기인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1940년대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1940년대 초반에 우리가 처음으로 디지털 컴퓨터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액티비티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든 논리학으로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분들이 이제 여기 보여지는 선구자들이신데 처음에 골드스타인하고 폰 노이만 이분들이 디지털 컴퓨터가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측면들이 있다 하는 거를 플로우 다이어그램, 오늘날로 보면 플로우 차트 같은 건데 그거와 어서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측면을 제시한 게 아마 1947년이었고 그 바로 뒤에 앨런 튜링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게 스페시피케이션하고 임플멘테이션에 대한 개념을 구별해서 이야기한 그런 논문이 1949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모듈화라든지 타입을 도입한다든지 물론 여기 타입은 그런 타입이 아니고 이제 인스트럭션하고 데이터를 구별하는 정도의 타입이었는데 그런 타입을 도입한다든지 코드 제너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게 1949년이었어요. 근데 어쨌건 이렇게 40년대에 수학적인 논리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과 컴퓨터를 다뤄야 된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 사실 그로부터 한 10년 동안은 뭔가 프로그레스가 없었다. 10년 동안 잊혀진 거죠. 이런 아이디어들이. 그러다가 61년에 그 유명한 페이퍼가 나오는데 트랜지션 메커스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테이션에 대한 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논문을 쓰게 됐고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의 미닝을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노베이션을 또 시작해봤고 뭐 오퍼레이터는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때 이제 나온. 그래서 폴리오의 그 유명한 리스트에 나 딱 10년 동안에 어찌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 연구에 정말 그 기초가 되는 그 부분들이 이 10년 동안에 정말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지 저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정리를 해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10년 동안에 한 아이디어들을 오늘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현하고 있는 세계이거든요. 이걸 이제 오늘날 매커시의 꿈이든 아니면 매커시의 견해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쩌면 이런 패러다임을 우리가 지난 몇십 년을 프로그래밍 언어의 많은 부분들을 연구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학과 뭐 시멘틱스 아니면 논리 이런 것들로 같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바라보자. 아니, 이런 관점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여기에 동조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만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이게 외부 환경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이게 다이나믹한 엔티티인데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알다시피 저 형이 이게 예수님이 이거 안 좋아하는 거 같아. 잡힌 거 뽑아냈던 거 잡힌 거 그것도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는 게 사실 이미 53년도에 증명됐고, 그러니까 이게 증명할 수 없던 인격력이나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또 제가 얘기를 수학 증명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맞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한 건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맞는 걸로 합시다라고 해서 사회적 검증 과정이 없으면 이게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면서 얘기해요. 그 사실 수학이 굉장히 엄밀하고 해서 누가 봐도 이게 증명이 맞았다라고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좀 사회적 검증 과정이란 왜냐하면 그거에 반하는 게 있긴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formalized mathematics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 콕이라든지 링이라든지 뭐 이런 뭐 티어렘 프루버로 수학의 정리들을 다 다시 증명해 나가는. 근데 그런 게 아니었고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동의 이렇게 문제 없어 이래야 된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왜 마스터 이렇게 그런 거 없이 가능하냐? 그거 이제 여러 가지 그 파괴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팅을 완벽하게 하지 않지만 충분히 테스트했다고 하면 우리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완벽하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테스트했다. 그러니까 이제 딜리버리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어쩌면 이 반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어쩌면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중간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도 저희가 만드는 분석기나 검증기나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100% 사운드 컴퓨터 풀리 오토매틱 불가능.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적으로도 불가능. 근데 최소한
이만큼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이게 뭐 정확도일 수도 있고요. 이 숫자라는 게 그러니까 정확도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커버리지일 수도 있고 뭐 네. 상의 어떤 그런 향이 그냥 만족도라고 그냥 우리가 퉁쳐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실제로 이제 연구 논문을 가지고 만들게 되면 바로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갭이 있고 그 갭을 이제 우리가 상용화하기 위해서 이 어디쯤인가에서 저쪽으로 이제 상용화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 상용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엔지니어만 연결이 필요하고 이게 이런 것들이 연구 논문이 되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하우처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고 또 연구 논문이 될 만큼 뭐 중요한 뭐가 있다 그러면 이걸 또 퍼블리시 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만의 비법이니까. 그래서 그런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뭐 활용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주물러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 가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갔더니 학교에서 이제 그다음 최근에 했던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이제 이렇게 좋은 경우가 없을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 원래 계획은 이거였었는데 버튼만 누르면 절로 바로 가는 거였는데 거기까지는 바로 그건 이론적으로도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만들었더니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갔는데 여기는 조금 바람에 속을 내야 될 정도 생기더라. 이런 수준까지 이제 간.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옛날에 돈 메카시가 논리나 수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다루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리즌하는 것도 뭐 해보자 뭐 했던 거봐. 이거 오늘날 이제 할버드 기술팀이 다 발전하고 심지어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만 아니라 수학도 우리가 했던 방식을 이용해서 수학도 써보자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과연 존 메커시가 처음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가 이제 어느 정도 구현됐다라고 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적어도 뭐 100%를 못 갔어도 우리가 그걸 돈 주고 팔 수 있을 상태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논리와 시멘틱스를 기반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연구가 한국에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었고 아주 오래된 거죠. 정말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까지 시드니 다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어떤 한 패러다임처럼 우리가 그렇게 연구를 해왔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뭐 이건 뭐 이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최근에 그런 데이터 기반 AI 기반의 연구들하고 이 기계가 있는 때문에 대량의 디테일을 연구하게 한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겪은 것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기술이 대중화가 되면 우리 프로그래밍 분석이나 검증은요 100%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대중한테 이해시키는 게 아니고요. 대중은요 그 한계가 없게끔 해달라고 요구를 이런 걸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든지 이게 없는 걸로 해달라. 없는 거거든. 한계가 없는 걸로 결과를 내놔라. 어떻게든 저희 봤어요. 그래서 만나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거 이 두 개가 합쳐야 되는데 어떻게 돼? 그래서 만약 이것도 한계가 있고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보완하면서 어떻게든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게 왜 숙제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20여 년 전 사진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그만 여기 사인하신 분들 이게 2003년도 6월 21일인데 우리가 그쵸? 예, 대구 경북대에서 이거 어디 카페였을 거예요. 여기 로닉인 컴퓨팅 리서치라는 이름으로 비밀 결사를 만들고 이 비밀 결사에 사장님들이 그 사인을 여러 번 여기 사진들이 있고 어쩌면 여기 있는 사진에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 것 같고 여기 이처럼 계신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